자, 새로운 문서를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데이터 이름명은 D13번째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class.html이라고 쓰겠습니다. 클래스 및 생성자 함수. 자, 위쪽에 어딘가에 있겠지만 한 번 더 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문서를 열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내용. 그 다음에 자, 리셋 뭐 이거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D13번째 있는 class.html이었고요. CSS죠. 아직은 파일 없으니까 주소 걸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iDrop, 헤드박스 안에 H1과 그 다음에 추가를 한다면은 메인 태그 클래스 명칭은 템프라고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터에 풋박스입니다. 자, 뭐 템프는 당장은 뭐 사실 없어요. 당장은 없지만 이 정도만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레이아웃 디자인을 좀 하겠습니다. 파일은 이따가 이쪽에서 불러오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은 SCSS를 통해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자, 파일명은 D13번째 똑같습니다. 클래스 닷 파일이고요. 자, 현재 문자를 기준으로 D13번째 클래스 닷 SCSS에서 웹에다가 가로값, 높이값 설정하고 백그라운드 컬러 회색으로 쓸게요. 자, 그리고 아래쪽 약간의 패딩 버텀을 통해서 공간을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D 헤드박스를 통해서 그냥 보더 1픽셀 솔리드, 네, 끝. 뭘 할 생각이 없어요. 자, 다음 헤더박스는 다 끝난 거고, 자, 클래스 템프, 뭐 템프를 뭘 하려다 기보다는
사이즈는 간단해져 있군요. 높이 값은 70픽셀. 자, 템플릿 여경이라고 하는 요 틀은 높이값 오토에 민 헤이트 최소한의 높이라고 해서 300픽셀, 그 다음에 보더 1픽셀, 솔리드, 자, 뭐 이런 식으로 틀 하나 만들어 놓고, 패딩 마찬가지로 위아래 1rpm에 좌우도 한 2rpm 정도 살짝 그냥 들어가게 박스 끝. 조금 더 한 다음에 구분하기 위해서 마진 위아래 하고 오토 끝. 오토도 할 거 없죠 사실은. 그 다음에 풋박스. 자, 풋박스의 경우는 가로값, 높이값, 색깔 없어요. 자, 이 정도만 해놓을 거고요. 이 안에 이제 클래스 템프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뭔가 들어가겠죠. 자, 그러니까 클래스 템프 안에 들어갈 자, 모든 자식 요소 중에 들어갈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에 대해서만 자, 보더, 버텀, 색깔 하나 넣어주고 마진, 버텀에 이런 식으로만 처리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혹시 몰라서 임시로 그냥 해놓은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해놓으시면 실제적인 결과물은 자, 그냥 깔끔하게 이런 색의 틀이 나온다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HTML에 CSS를 안 불러왔군요. 감사합니다. 뒤로 보셔야 돼요. 뒤로 봐야 되는구나. 또 다른 거 있나요? 없는 것 같죠? 네. 이렇게 나왔어요. 자, 테두리 선이 너무 안 보이네요. 자, 보더 1픽셀 정도. 그리고 컴퓨터의 아이디 샵 빼야 돼요. 그래요? 그 HTML 버전. 난리가 났네요. 자, 왜 이 문양 없었을까? 이렇게. 자, 틀 끝. 저는 이제 요 녹색 요 테두리 이거는 이제 녹화 때문에 뜨는 라인들이라서 좀 필요한 것들이 안 보이긴 하니까 전체적으로 살짝만 패딩을 넣어주고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짝 들어와서 내용들이 보입니다. 자, 그냥 구분용으로 데이터를 채워 넣었을 뿐이에요. 자, JS 파일에다가 간단하게 내용들을 한번 써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자, 제가 뭘 먼저 하려고 하냐면 뭐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부터 살짝 보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스는 두 가지의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HTML. HTML에서는 단순하게 이름, 설정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신 거고, 두 번째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은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에서의 개념은 바로 생성자 함수입니다. 자, 둘의 설정과 내용들이 조금 다르죠.
지금 볼 거는 HTML의 클래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의 클래스를 말하는 거니까, 자, 자바스크립트의 생성자 함수는 어떻게 생겼는지 복귀하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성자 함수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array, 오브젝트, 펑션 이런 아이들이죠. 뭐 더 있습니다만, 이 아이들의 모든 특징은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라든가 내용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첫 번째는 이렇게 글자가 대문자라는 특징도 있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름들은 만들 수 없지만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또 하나의 특징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생성자 함수들은 내가 만들든 원래 있던 것이든 관계없이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항상 new라고 하는 추가 기능을 붙여서 씁니다. new 하고 생성자 이름이죠. 물론 new를 붙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array prototype 같은 아이겠죠. 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아이를 바로 쓰는 경우에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쓰는 아이들은 예를 들어 자,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const 자, 박스 set 뭐 이렇게 하나 이름 만들어 볼게요. 내가 생성자 함수를 하나 만들겠다 라고 할 때는 그 첫 번째 이름은 가급적이면 대문자로 쓰자라는 게 특징이고요. 자, 이 아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봐야 되는데, 생성자 함수를 사용하시거나 클래스를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화살표 함수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쓰시는 펑션으로 쓰는 겁니다. 왜냐면 생성자 함수를 사용할 때는 대부분 this를 필요로 하는데, 화살표 함수는 this를 반환할 수 없거든요. this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못 쓰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펑션으로 담으셔야 됩니다. 자, 이곳에다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을 수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그냥 뭐 학생에 대한 점수를 파악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할 때 많이 쓰겠죠. 또는 자, 저는 타이틀, 그 다음에 뭐 컨텐트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옵션을 하나 걸어서 this title은 타이틀이다, this content는 컨텐츠다, 뭐 이런 식으로 옵션을 하나 걸어서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이 i를 제가 쓴다 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는 사용하기 위해서 new라는 이름을 붙여서 박스 set 이라고 붙일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곳에다가 필요한 데이터를 담아서 쓰게 만들죠. 예를 들어 자, 제목을 작성, 그리고 필요한 내용을 작성이라고 담을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레스로 가든 호스트로 가든 데이터라고 해서 만들면,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콘솔 로그로 데이터라고 쓰시면 이것에 대한 단순한 값은 우리는 박스셋이라고 하는 요 생성자 함수를 볼 수 있고, 이 데이터 내부에는 보신 것과 같이 자, 두 개의 객체에 들어가는 프로퍼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이것을 사용하는 뭐 함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왜 굳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느냐 라고 하신다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런 걸 거예요. 자, 여기 const data file 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파일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아이디가 있고요, 유저네임이 있고, 유저네임은 그런가? 자, 브랜드가 있고, 예를 들어, 그 다음에 타입이 있고, 그리고 뭐 타이틀이 있고, 그 다음에 컨텐트가 있고, 또 필요하다면은 자, 이미지가 있고, img URL이 따로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생길 수도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아무거나 이렇게 이름을 막 쓰고요. 자, 이건 이름 바꾸고, 아이고, 왜 작아지니? 자, 제목도 작성해주고, 자, 이름이 점점 길어질 것 같으니까 뒤에는 파일 이름도 달라지고. 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이 중에 들어가는 타입은 커피뿐이 아니라 뭐 드링크라든가 뭐 쿠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거고요. 자, 하나의 데이터를 어디선가 뽑아 왔는데 이 무슨 데이터의 이름들이나 내용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느냐 라고 볼 수도 있어요. 브랜드는 그냥 똑같은 걸로 통일할 거겠나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뭔가 뽑아서 집어 넣으려고 하는데, 와, 데이터가 매우 많아요. 이렇게 많으면 저한테는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뭐 하면 돼요? 필요한 데이터만 뽑아서 담아서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방법은 데이터 파일에 0번째 있는 누구? 타이틀만, 데이터 파일에 0번째 있는 누구? 컨텐트만 뽑아서 쓰고 싶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순번과 내용들을 담아서 사용하게 되면 0번째 있는 점 타이틀, 데이터 파일에 0번째 있는 점 컨텐트,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걸맞게 필요한 데이터를 담아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제가 뭘 놓쳤나요? 여기서 쓴 게 아니라 여기서 써야 되죠. 이 자리에 데이터 파일에 0번째 있는 점 타이틀, 여기는 여기 쓸게요. 그럼 이렇게 넣어주면 차후에는 이제 더 복잡하게 쓰긴 하겠지만 필요한 데이터만 만들어서 적용해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내가 원하는 형태만 뽑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두 개가 아니라 내가 써야 되는 아이는 여러 개가 된다면 당연히 더 많게, 더 복잡하게 사용을 해야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여러분이 배우신 쉬운 방법이라면 반복문이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for보다는 for each가 있으니까 for each를 통해서 데이터와 순서를 사용할 거고요. 여기서 들어가는 데이터에 저는 let select는 박스 셋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데이터의 점 타이틀과 데이터의 점 컨텐트를 모아서 담아서 사용하게끔 할 겁니다. 이때 이 데이터를 어딘가에 나는 따로 관리를 하겠다 라고 한다면 const new data라는 배열에다가 저는 new data의 push 이용해서 넣어주시면 콘솔에 결과 볼게요. 결과를 받아서 여러 개 데이터를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따로 바로 담아서 바로 넣어줘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객체로 처리하고 그것을 담아서 수정하실 때 어떠한 데이터를 내가 관리하는 면으로 사용하시려면은 이렇게 그냥 생성자로 해서 사용하시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단순 디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안에 추가적인 어떠한 함수 같은 기능을 담아준다라고 하면 훨씬 더 유리하기도 하죠. 또는 이런 방법도 있겠죠. this img는 img 플러스 만들어주군요. img url 플러스 img 식으로 만들어주면 여기는 콤마 그럼 이 데이터를 똑같이 데이터.img url과 data.img 이렇게 사용하시면 내가 필요한 데이터 안에는 이렇게 파일까지 가볍게 한 번에 설정할 수 있으니 이 데이터를 쓸 때 앞에 여기 있는 박스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는데 필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바로 객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0번째 있는 .img에 대해서 보고 싶어 라고 하면 그냥 바로 나올 겁니다. 바로 나와요. 그걸 몇 번째가 되든 관계없이 갖다 쓸 수가 있죠. 데이터를 불러왔는데 그 데이터가 내가 처음부터 정제가 돼서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안에 데이터는 하나의 형태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만 수십 수백이 될 수도 있죠. 그걸 갖다 쓴다? 너무 데이터가 무겁습니다. 그러니 내가 쓸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정리해서 다시 써먹을 때도 생성사 함수는 여러모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자, 지금 제가 한 거는 생성자로 내가 필요한 데이터 타입끼리만 뽑아내고 뭐 아니면 컨텐트끼리만 뽑아내고 이런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개념인 거고요. 자, 필터는 조금 달라요. 자, 데이터 파일에서 필터. 자, 필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담아주게 만들고요. 자, 이곳에 return 할 때 해당한 이 데이터는 뭐냐면 각각의 이 객체, 통째로 하나의 객체, 통째로 하나의 객체, 통째로 하나의 객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통째로 하나의 객체를 들어오는 것들 중에서 나는
타입만 뽑아내겠다, 타이틀만 뽑아내겠다가 아니라 일치하는 무언가를 찾아서 뽑아내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뭐냐? 저는 이 중에 커피만을 찾아오겠다. 또는 브랜드 중에 여기 네스카페, 스타벅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이 중에 뭐 네스카페만 찾아오겠다. 이런 개념들이에요. 그럼 저는 커피만 담아서 반환을 해보려고 합니다. 데이터 점 타입이 누구며 커피이면 반환해서 사용하겠다 라고 쓰는 거죠. 그럼 전 여기다가 자, 데이터 아니다 let 타입 데이터 타입이라고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처음 여기다가 저는 콘솔 로그를 통해서 데이터 타입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타입 있죠? 열어보시면 뭘 하든 간에 관계없이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든 관계없이 누구만 커피라는 브랜드 명칭만 가진 것만 뽑아온 거예요. 브랜드 명칭에 커피라는 형태만. 음료 여기 위에 있던 드링크이거나 쿠키인 것들은 전혀 뽑아오지 않았죠. only 커피 요런 아이들만 뽑아서 커피 요거 3개만 뽑아서 가져왔습니다. 요거 언제 사용하겠어요? 탭 메뉴 같은 거 할 때. 여러분이 탭 메뉴 같은 거 사용하실 때 뭐 커피류만 본다던가 아니면 뭐 드링크류만 본다던가 녹차류만 본다던가 아니면 전체를 본다던가 이런 거 사용하실 때 이런 필터 같은 거 사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겠죠. 자, 필터는 내가 필요한 것끼리의 묶음을 어떤 묶음을 같은 어떠한 프로퍼티명이라든가 아니 어떤 정렬에 대한 필요한 것들 추출할 때 쓰는 거고요. 객체 용도는 내보낼 때도 써요. 보낼 때도 쓰지만 이미 있는 데이터 가지고 정렬을 한다 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 필요한 프로퍼티만 가져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용도가 살짝 다르겠죠. 자, 필터가 나왔으니까 하나를 더 보여드리자면 for each는 각각 모든 걸 다 수행하는 거였습니다. for each는 전체를 다 한 바퀴 돌려서 각각 체크하는 거였고, 자, 필터도 전체를 다 훑기는 훑는데 훑으면서 그냥 for each처럼 훑고 끝나는 게 아니라 훑는데 내가 필요한 것들 일부를 발췌해서 나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개념이 살짝 다르죠. 그러면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맵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맵. 요건 이제 그냥 요게 제일 보기 편하실 건데 여기에 제가 const n이라고 하는 아이를 그냥 만들게요. NALR 이렇게 1, 2, 3, 4, 5, 6, 7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건 그냥 1, 2, 3, 4, 5, 6, 7이에요. 콘솔 로그를 통해서 NALR 이렇게. 당연히 1, 2, 3, 4, 5, 6, 7이죠. 근데 여기 자 똑같이 렛으로 할게요. 뭐 컨스트에서 사실 관계없는데 자 new NALR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NALR에 .map이라는 아이를 해보겠습니다. map n이라는 데이터를 집어넣을 건데요. 자, 얘는 개념은 일단 필터랑 비슷해요. 던져주는 아이는 앞에 들어있는 요 데이터 각각 처리할 수 있는 아이들을 한 개씩, 전체가 아니라 한 개씩 집어넣어요. 한 개씩 집어넣고 수행하는데 필터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걸러내는 기능이에요. 필요한 조건이 맞으면 해당 내용 일체를, 해당 객체를 뽑아내는 거고요. 자, 맵은 조금 다릅니다. 해당하는 n에 대한 값을
그냥 곱하기를 해볼까요? 그러고 나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곱하기 n으로 할게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이걸 더 봐야 되죠. 2, 2는 4, 3, 3은 9, 4, 4, 16, 5, 5, 25, 36, 49. 즉 해당하는 자, 내용 전체를 순환하여 처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맵은 for each랑 비슷해 보이죠. 근데 for each는 그냥 각각을 찾아내는 게 끝이에요. 찾아내고 그냥 위에서부터 폼처럼 쭉 아래로 흘러가고 끝. 필터는 어떠한 값을 반환해서 작업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맵은 그 안에 있는 값들을 하나하나 어떤 세팅을 작업을 하게 만들어서 만드는 것. 이런 식으로 약간의 값들이 다릅니다. 자, 여태까지 보신 내용들을 기준으로 뭐 여기 있는 필터나 맵의 경우는 제가 그냥 별도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라고 제가 좀 더 보여드린 것 뿐인 거고, 자, 중요한 건 이제 요 생성자에 들어가는 형태인데, 생성자는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일단 가장 베이직 쉬운 거라서, 자, 이 아이를 자, 과거에는 이렇게 썼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생성자 함수를 쓰는 건 알겠는데 앞에 new를 붙이고 뭘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어차피 보면 함수고 펑션이라는 함수인데 뭘 생성자라 불리고 뭘 함수라 불리는지 너무 헷갈린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로 나와서 만들어진 아이가 바로 클래스라고 하는 거죠. 자, 자바스크립트 클래스라고 하는 아이예요. 자바스크립트 클래스라고 하는 아이는 엄밀히 말하면 기존에 있던 이 아이와 같습니다. 동일한 아이인데 조금 모양을 다르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위에 있던 이름처럼, 자, 모양을 최대한 비슷하게 할 거니까 잠깐 가져와서, 자, 첫 번째 변수로 만들었던 이름을 클래스로 만듭니다. 네. 똑같은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냥 클래스 이름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면 이 자체 내부에서 뭔가 수행을 하게 만들죠. 즉 펑션으로 데이터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수행하게 만들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는 함수를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해요? new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생성하잖아요. 여기다가 new box set 이렇게 해서 데이터 1, 2 이렇게 집어넣고 사용하잖아요. 자, 그런 개념들처럼 쓰기 위해서 함수를 만드는데 어차피 생성할 거니까 constructor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 자리에 들어가는 데이터 이름은 똑같습니다. 타이틀, 컨텐트, 이미지 URL,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냥 펑션 대신에 constructor라는 이름을 들어간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모양만 살짝 다른 것 뿐이지 기능과 역할과 모든 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constructor라고 사용을 하고요. 그 안에 들어간 내용들은 그냥 똑같이 복붙, 다른 게 없어요. 복붙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사용할 건데, 자, 여기 함수와 클래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호스팅 부분이라는 거죠. 위에 있던 생성자 함수 처리는 열심히 만들었는데 변수 자체도 호스팅이 되지만 함수도 호스팅이 되잖아요. 물론 let과 const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호이스팅이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없이 처리가 되긴 하게 해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이스팅 자체는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클래스 기반으로 바꿨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같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놓고 나서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요 내용들을 적용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박스 리셋 이라고 쓰고, 이 안에는 저기 위에 있던 데이터와 똑같이 쓸 겁니다. 여기 위에 썼던 박스셋을 담았던 형태와 동일하게 집어넣고, 똑같이 new 붙이고, 똑같이 여기다 set box2 뭐 이렇게 임의로 만들어 놓고, 콘솔 로그를 통해서 set box2, 그러면은 결과는 제가 만든 거에서 데이터가 뭔지 모르니까 한번 돌려줘야겠네요. 자, 위쪽에 있는 데이터라고 말했던 건 포이치로 제가 돌렸었으니까 똑같이 한 번 더 써야 요 안에 데이터를 담아주겠죠. 자, 어차피 뭐 한 번밖에 안 할 거냐 여러 번 할 거냐에 따라 차이가 날 테니까 요거는 똑같이 외부로 빼고, 자, 넣어주면 결과는 사실상은 동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